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밥을 짓고 빵을 굽고 시리얼을 부어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몸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소화기관에게 눈 뜨자마자 일을 시킨다면 그 몸이 과연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입니다. 오늘은 아침 과일 습관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삼토에서 출간한 류은경 저자의 이 책은 부제가 평생 살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기입니다. 수의학을 전공하고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일했던 저자가 기존 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자연의학과 영양학에 빠져들면서 발견한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건강법, 그것이 바로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다이어트 비법서가 아닙니다. 왜 운동만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는지, 왜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이 중요한지, 왜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그리고 사과, 포도, 토마토, 바나나 같은 일상의 과일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이어트를 넘어 삶의 태도까지 바꾸는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은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다이어트 상식을 뒤집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마음먹는 순간 헬스장에 등록하고 닭가슴살과 방울토마토 도시락을 준비하죠. 그런데 성공률은 매우 낮습니다. 닭가슴살은 점점 질리고 헬스장에 갈 기력조차 떨어집니다. 저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합니다. 54kg의 여성이 1시간 걷기를 하면 소모되는 열량은 300kcal에 불과합니다. 체지방 1kg을 빼려면 7200kcal를 소모해야 하니 무려 24시간을 걸어야 하는 셈입니다. 라면 한 개가 450kcal라고 생각하면 1시간을 걸어도 라면의 열량조차 소모하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의 80%는 심장, 뇌, 간, 폐 같은 내장기관이 사용합니다. 골격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죠. 근육을 키워서 기초대사량을 올리겠다는 전략은 생각보다 효율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보디빌더가 근육 1kg을 늘리는데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면 글리코겐이 소모되어 오히려 더 먹게 됩니다. 소모된 글리코겐을 채우고 싶은 몸은 운동 후에 더 강한 식욕을 유발시키죠. 운동 후에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자 자신도 수영을 하던 한 달 동안 6kg이 늘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물속에서 열심히 파닥거리니 몸은 탈진 상태가 돼서 밥과 빵을 평소보다 2배로 먹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보상 심리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2시간을 달리고 보상 심리로 감자튀김과 콜라를 먹기도 합니다. 혹독한 절제로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전 체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95%라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답일까요? 저자는 효소라는 개념을 꺼내놓습니다. 효소의학의 선구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효소를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효소는 생명체의 대사 활동에 작용하는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사람 몸속에는 약 13,000가지의 효소가 있고 이 효소의 작용으로 100조 개가 넘는 세포와 각 장기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맥의 혈액 순환만 해도 70여 개의 효소가 작용한다고 하니 영양소보다 효소에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제는 가열식과 가공식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포팅거 박사가 고양이 900마리로 실험한 결과가 인상적인데요. 생고기와 생우유를 먹은 그룹은 몇 대에 걸쳐 활동적이고 건강했지만 가열한 음식을 먹은 그룹에서는 심장병, 신장질환, 폐렴, 뇌중풍 등 다양한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3대째에는 불임이 되어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100여 년 전 실험이지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생명이 깃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깃든 음식이란 과학이 따라할 수 없는 효소가 살아있는 진짜 음식이죠. 사과 한 알에 비타민 알약을 초월하는 효소와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수백 가지의 영양소가 담겨 있는데요. 과학은 자연의 비밀을 아주 일부분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책은 다음으로 몸속 미세염증의 문제를 다룹니다. 염증은 비만을 유발합니다. 피부에서 나는 고름 같은 염증이 아니라 몸속에서 미세하게 일어나는 세포와 혈관 수준의 염증입니다. 몸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뇌세포에 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이 부족하다고 느껴 우리 몸은 당을 더 원하게 되고 당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불필요한 당이 넘치면 또 염증이 생기고 식욕은 증가해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 정제된 탄수화물, 튀긴 음식과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이 이 독소 음식들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효소가 많은 음식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몸속 미세염증을 해결하는 게 다이어트의 시작점입니다. 책의 중반부로 가면 인체의 세 가지 리듬이 등장하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자연위생학에서 말하는 배출주기, 흡수주기, 동화주기입니다. 배출주기는 오전 4시부터 12시까지, 흡수주기는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동화주기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입니다. 아침은 몸이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밥이나 빵, 시리얼 같은 밀도 높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를 대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장과 췌장과 간이 벌떡 일어나 일해야 하는 셈입니다. 눈 뜨자마자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자는 비유합니다. 반면 과일은 다릅니다. 과일의 85%에서 90% 이상은 수분이고 효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위장과 간과 췌장에 도움을 주죠.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필요한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도 충분히 공급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도 샌드위치나 김밥보다 더 효율이 높은 에너지와 영양소가 공급됩니다. 식전 과일은 약이 되고 식후 과일은 독이 됩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명제입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당과 섬유질이 위장 내 음식물과 만나
따뜻한 위 안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과일의 좋은 영양소는 흡수되지 못하고 노폐물을 남기게 되죠. 과일은 반드시 공복에 식전에 먹어야 수많은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됩니다. 우리나라의 식후 과일 디저트 문화가 식전 에피타이저 문화로 바뀐다면 비만과 당뇨 인구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합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개별 과일들의 놀라운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먼저 사과입니다. 미국 커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C 1500mg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38로 현미의 55보다 훨씬 낮습니다. 병원에서 과일을 금지당했던 젊은 당뇨 환자가 아침 사과를 마음껏 먹고 오히려 혈당 수치가 내려간 사례도 소개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비 해결에 탁월합니다. 30년 만성 변비 환자도 아침 사과와 과일 식사로 이틀 만에 쾌변을 보았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사과 껍질에서 장수 유전자 피세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C보다 50배 강하고 비타민 E의 100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의 풍부한 레스베라트롤은 프렌치 패러독스의 비밀입니다. 고지방 식사를 하는 프랑스인들의 건강을 똑똑하게 지켜주고 있는 성분이죠. 혈관과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방이 산화되지 않게 해줍니다. 포도 500g을 먹어도 250kcal, 당분은 45g 정도로 탄산음료보다 낮습니다. 저자는 한여름에 포도로 식사를 해보면 뱃살과 허리살이 운동도 없이 빠지고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위가 열심히 소화시킬 필요 없이 바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세포막의 산화를 막아 지방 대사에 효과적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들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옛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리코펜은 위와 간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과 심장 건강, 노화와 암 예방까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를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률이 35%나 낮아집니다. 토마토 속 글루탐산은 감칠맛의 원료가 돼서 다이어트 중에도 맛에 대한 본능을 만족시켜주죠. 바쁜 날엔 바나나를 먹으라고 저자는 권합니다. 김밥 한 줄보다 더 영양가 있는 식사가 바나나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직전에도 바나나를 먹는 이유는 아주 고효율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박세리 선수,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도 바나나를 즐겨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위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산도가 낮아서 위산 과다로 사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바나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체중 감량에서 중요한 구분을 짚어줍니다. 단순한 체중 감량보다 사이즈 감량이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같은 몸무게라도 근육량과 체지방량에 따라 몸매는 많이 달라지는데요. 48kg이라고 하더라도 근육량이 적고 복부 비만이 심한 몸은 예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55kg이라도 근육량이 적절하고 체지방량이 적으면 복부 비만인 48kg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몸이 됩니다. 다이어트 실패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매일 체중을 재면서 초조해야 하는 겁니다. 체지방 감량은 몸무게보다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합니다. 차라리 집에 체중계를 두지 않는 편이 좋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또한 빵 중독의 해법도 과일에서 찾습니다. 빵과 디저트만 절제할 수 있어도 다이어트는 쉬워집니다. 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어 보면 밀가루의 양만큼 설탕이 들어가야 단맛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빵은 아무 맛이 안 나는 밀가루에 설탕과 버터와 소금으로 반죽을 하고 적당한 열로 구워 단맛과 고소한 맛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당과 지방이 섞이면 식욕이 증가하죠. 평소 삶은 감자 100g을 먹던 원숭이에게 꿀과 버터를 발라주자 4배인 400g을 먹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극물에 익숙해진 입맛으로는 식욕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단맛은 과일에 있고 고소한 맛은 견과류에 있습니다. 과일은 풍부한 수분과 함께 식이섬유와 효소가 가득해서 상쾌한 포만감을 줍니다. 빵이나 디저트처럼 인슐린 저항성도 없고 식사로 먹으면 당은 축적되지 않고 바로 에너지로 사용돼서 아주 안전하죠. 가공식과 가열식으로 효소가 없는 음식만 먹게 되면 뇌의 식욕 중추의 균형이 깨지지만 과일 식사로 효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몸은 맑아지고 식욕이 안정됩니다. 이 책에서는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식사법도 소개합니다. 마음 챙김과 식사를 결합한 방법인데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영상을 끄고 음악도 듣지 않은 채 온전히 음식과 식사하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음식을 눈으로 먹고 향을 코로 마시고 씹을 때는 무슨 맛인지 온전히 느끼면서 꼭꼭 씹어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허겁지겁 먹을 때보다 10배 이상 더 맛있게 느껴지고 만족감이 큽니다. 미국에서는 400명의 마인드풀 이터가 체중이 줄면서 식장애가 해결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식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저탄수화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밥까지 위험하게 바라보지만 미국 듀크 대학교 의대에서는 쌀과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7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과일과 한식 다이어트로 한 달에 허리둘레 2에서 4인치를 줄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찰 음식 정도의 제철 나물과 양념이 과하지 않은 단순한 한식이 좋습니다. 본래 양념은 양념,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다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단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침 과일 식사는 실질적으로 16시간 단식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소화효소를 사용하지 않는 식사를 하니 16시간 동안 소화기가 휴식을 취하는 셈입니다. 단식의 효과를 내면서도 실제로는 과일을 먹기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 호르몬은 공복 상태에서 증가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천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환경의 변화입니다. 다이어트는 의지보다 환경을 바꿀 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구글에서 직원 식당에 과일을 제일 앞에 보이도록 놓았더니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확률이 4배 늘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간식을 두고 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kg 정도 더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자는 커피를 두던 책상 위에 과일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어느 날은 스무디 1리터까지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상 위만 바꾼 것뿐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과일을 먹는 양이 늘었습니다. 저녁에 클렌징 스무디를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토마토, 수박, 사과를 활용한 스무디로 저녁을 마무리하면 전해질 밸런스가 맞춰지고 붓기가 빠집니다. 아침 과일 500g을 먹고 저녁에 클렌징 스무디 500ml를 사흘만 마셔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일 스무디는 당도 높은 과일보다 중간 당도의 과일로 만드는 게 좋고 과일과 물의 비율을 1:1에서 2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아침 과일 식사의 목표량은 500g입니다. 작은 사과 3개, 중간 크기의 사과 2개 분량이죠. 이 500g의 과일 안에는 효소가 가득해서 우리 몸에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주고 아침에 활동할 에너지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고급 영양제 500ml를 마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 과일을 사흘만 실천해도 입맛의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빵이나 과자에 손이 더 이상 가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소한 냄새도 오래된 기름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져 먹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게 됩니다. 과일의 싱싱한 효소가 주는 포만감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가공식품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결정된 입맛은 점심과 저녁 식사도 순수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입맛이 바뀌면 다이어트는 이미 성공한 셈이죠.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호숫가에서 2년 2개월 이틀을 살면서 나무가 주는 열매와 강에서 잡는 물고기로 식사를 했습니다. 순수한 식사를 통해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기록했는데요.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을 적당히 먹을 때는 식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데 방해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음식에 양념을 지나치게 넣으면 그건 우리 몸에 독이 된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순수한 과일은 몸과 마음, 삶까지 맑아지게 합니다. 저자는 단백질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닭가슴살과 달걀, 단백질 쉐이크로 구성된 고단백 식단은 당분이 적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되므로 단기간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동물성 단백질 과잉 섭취는 여러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소화는 위에서 출발해 십이지장과 췌장까지 총동원해서 많은 소화 효소가 사용됩니다. 육식동물의 위산은 사람에 비해 10배나 강하고 장의 길이는 체간의 3배 정도인 반면 사람의 장은 체간의 6배 정도입니다. 덜 소화된 단백질 부산물은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알레르기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자가 전하는 희소식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과일과 아스파라거스, 귀리와 퀴노아 등의 통곡물, 렌틸콩과 병아리콩, 연근, 감자, 고구마, 버섯, 견과류로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과량 섭취하기도 어렵고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도 훨씬 쉽습니다. 사람과 DNA가 99% 비슷한 유인원은 과일과 야채로 에너지를 내고 근육을 만듭니다. 열매와 나뭇잎을 주로 먹고 동물성 단백질은 5% 이내로 먹을 뿐입니다. 원데이 클렌징이라는 실천법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루 동안 과일만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멀어지는 입맛을 만들 수 있고 몸과 피부에 안티에이징 효과를 줍니다. 순수한 입맛은 순수한 음식을 통해 순수한 음식을 몸에 채움으로써 쉽게 만들어집니다. 깨끗한 위와 장으로 변신해서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몸속 안티에이징을 먼저 하면 피부를 위한 화장품도 필요 없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의 핵심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체중 감량의 열쇠는 운동이나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신진대사의 회복에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의 80%를 담당하는 내장기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위장과 간, 신장을 튼튼하게 해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게 현명한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효소가 살아있는 진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열식과 가공식으로 효소가 결핍된 몸에서는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염증은 쌓이고 식욕은 통제를 잃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과일, 야채, 발효 음식이 그 해답입니다. 세 번째, 아침은 배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소화 부담이 없는 과일 500g을 먹으면 16시간 단식의 효과를 내면서도 전혀 배고프지 않습니다. 사흘이면 입맛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면 다이어트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빵과 디저트의 유혹은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견과류의 고소한 맛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연에서 온 신선한 음식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생기면 독소 음식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짜 음식만을 허락하고 싶어집니다. 나의 귀중한 피와 살을 만드는 음식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소화기관에 무리한 일을 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 작은 공간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면 사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은 아직 사과 한 알의 비밀을 다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연이 건네는 것을 받아들이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습관에도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